에너지 되살리기, 행복한 집을 위한 풍수 꿀팁. 기운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안개가 자욱이 내려앉은 초겨울 아침. 민정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났다. 밤새 시달린 악몽은 이번에도 똑같았다. 어딘가 낡은 복도를 걸어가다 보면 문득 등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이 삼켜버리는 꿈. 그녀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하나둘 늘어갔다. 거실 시계는 자꾸 멈췄고 반려식물은 며칠 새 시들었으며 벽 한쪽에선 이유 없이 곰팡이가 피어났다. 무엇보다도 집안의 감도는 정적이 무서웠다. 마치 집 전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침묵 속에 억눌린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이유 없는 실수를 반복했고 아들은 늘 머리가 아프다고 투정을 부렸다. 우리는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해졌어. 민정 씨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봐야 믿어줄 리 없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우연히 오래된 동네 서점에 들렀다가 책장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작은 책 한 권을 발견한다. 잠든 집, 깨어나는 풍수. 책 표지는 마치 손대가 묻은 듯했고 제목 아래 작게 적힌 문구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당신의 집은 살아있는 존재다. 에너지를 잃으면 함께 무너진다. 그날 밤 그녀는 침실에서 책을 펼쳤다. 첫 장에는 간단한 테스트가 적혀 있었다. 1. 집에 들어설 때 한숨을 쉬게 된다면. 2.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이 늘었다면. 3. 집안에 늘 피곤한 기운이 감돈다면. 지금 당신의 집은 기운이 죽은 상태입니다. 민정 씨는 숨을 삼켰다. 이건 마치 자신을 위한 이야기 같았다. 책은 풍수적으로 집의 기를 살리는 방법을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거울은 영혼의 문이라며 잘못 두면 외부의 어둠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 했다. 죽은 식물은 부정의 기운을 머금고 있어 재물운을 갉아먹고 거실 중앙에 위치한 가구는 기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라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책 속의 글들이 현실에 일어나는 현상과 하나같이 일치했다는 점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의심을 품은 채로도 지침을 따르기 시작했다. 우선 오래된 거울을 창고에 치웠다. 다음 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몇 달째 울음만 그치지 않던 아기가 처음으로 밤새 잠을 자고 남편의 목소리에선 오랜만에 생기가 감돌았다. 더 놀라운 것은 거실 한켠에 놔두었던 시든 식물. 민정 씨는 분갈이를 해도 살아나지 않던 그 식물을 버린 후 마치 공기 자체가 바뀐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시작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누군가의 편지를 받게 된다. 편지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지금 잠든 집을 깨우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깨우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민정 씨는 편지를 쥔 채로 거실을 둘러봤다.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고 소파 뒤에서 바람도 없는 방 안에 살짝 커튼이 흔들렸다. 그녀는 느꼈다. 집이 정말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깨어난 에너지가 그녀의 삶을 어디로 이끌지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것을. 민정 씨는 편지를 받았던 그날 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왼쪽 눈 밑에 희미한 그림자 같은 얼룩이 생겨 있었고 어쩐지 피부도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서서히 흡수되고 있는 느낌.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 편지의 의미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의식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 책을 펼쳤다. 다음 장에는 풍수 의식의 단계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당신이 집에 숨겨진 에너지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잊혀졌던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책의 지침은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다. 특정한 날짜와 시간에 집 안구석에 있는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없애기 전에 반드시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한다는 것. 그 이유는 이 물건들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집에 남아있는 기억의 잔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정 씨는 서랍을 열고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낡은 앨범과 결혼 전 사용하던 일기장을 꺼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러다 어느 한 장에서 손이 멈췄다. 거기엔 지금은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서 있었고
민정 씨는 어릴 적 한적한 시골집 마당에 서 있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어릴 적 외할머니가 했던 말이 스쳤다. 집은 생명이다. 민정아, 기가 죽으면 사람도 병든단다. 꼭 잊지 마라. 거울을 문 앞에 두지 말고 쌀떡은 햇볕 드는 곳에 두고 화분은 말 걸어가며 키우거라. 그 말들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풍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되살리는 열쇠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그녀는 책에서 말한 대로 의식을 치렀다. 쌀독을 주방 동쪽 창가로 옮기고 식물에 다시 이름을 붙여주며 다행이야, 다시 살아줘서 하고 인사를 건넸다. 거실에 오래된 시계를 꺼내며 고마웠어, 이제 쉬어도 돼 하고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거실 전체가 찬란한 햇살을 머금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울컥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단 몇 초 후 그 평화는 깨졌다. 현관 너머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뜬 알림 한 줄. 계속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문을 여는 의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풍수가 아니었다. 민정 씨는 이제 알았다. 이 집에는 아주 오래된 비밀이 숨어 있었고 그 비밀은 지금 서서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민정 씨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숨을 죽인 채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는 멈췄지만 그 기운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갑작스레 등 뒤에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몸을 움츠렸다. 계속하시겠습니까? 그 문장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마치 선택지 같았다. 계속하면 무언가가 깨어날 것이고 멈추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헛되게 될 터였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책의 다음 장을 펼쳤다. 거기엔 의외로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집에 숨겨진 기운은 오직 문을 통해 들어오고 거울을 통해 퍼져나간다. 순간 그녀는 며칠 전 정리하지 못했던 작은 창고방이 떠올랐다. 그곳에는 오래된 전신 거울 하나가 있었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물건이었고 이상하게도 민정 씨는 단 한 번도 그 거울을 직접 바라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창고 문을 열었다. 거울은 희미한 먼지 속에서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신을 향해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의 민정은 살짝 웃고 있었다. 하지만 민정 씨 자신은 분명 웃고 있지 않았다.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거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거울 뒤를 살펴보려 손을 뻗었을 때 벽과 거울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떨어졌다. 노랗게 바른 그 종이엔 한자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읽었다. 귀신은 빈틈을 통해 들어오고 욕심은 그림자 속에서 태어난다. 그때였다. 주방 쪽에서 갑자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다. 거울 속 그녀의 웃음은 점점 짙어졌고 민정 씨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거울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 거울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네가 선택했잖아. 이제 진짜 에너지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현관문이 스르르 열렸다. 현관문이 열리자 동시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마치 집 자체가 누군가를 반기고 있는 듯 오래된 공기 속에서 낯선 숨결이 흐르기 시작했다. 민정 씨는 거울 앞에 얼어붙은 채 그 감각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거울 속 민정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 집에 진짜 기운이 너에게 머물 거야. 하지만 대가 없는 선택은 없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의 조명이 깜빡이고 천장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점점 강해졌다. 바닥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창문 틈 사이로 검은 연기가 밀려 들어왔다. 민정 씨는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소리쳤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단지 좋은 기운을 원했을 뿐이야. 거울 속 민정은 마지막 미소를 남기며 사라졌고 진짜 민정 씨는 어둠 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가 눈을 뜨자 모든 것이 조용했다. 주방은 정리되어 있었고 거울은 그 자리에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무언가 달라졌다. 그날 이후 민정 씨의 삶에는 이상한 변화들이 이어졌다. 거래가 끊겼던 고객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고 사업은 기이할 정도로 번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찾아온 밤마다 속삭이는 소리들, 현관 근처에서 느껴지는 타인의 기척, 거울 없는 거울 속에서 가끔 보이는 그녀 아닌 그녀. 민정 씨는 이제 안다. 에너지를 되살리는 풍수는 단지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집, 과의지와 희생의 삼위로 완성되는 고요한 계약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고 당신의 공간을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풍수한 삶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기운 속에서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